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자연은 언제나 인간을 앞선다입니다. 지은이는 패트릭 아리입니다. 인간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만든 여러 발명품과 기술들이 자연에서 비롯됐습니다. 이를 생체 모방이라고 부르며 동물을 보고 얻어낸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중 고양이 눈을 보고 도로에 반사판을 만든 이야기를 소개해드립니다. 이 책에서 언급된 기술 이야기는 대부분 최근의 일이며 몇몇은 아직 개발 단계에 있지만 도로 안전에 고양이 눈을 활용하는 아이디어의 기원은 약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발명품은 오늘날 우리가 기원을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흔하지만 사람들의 안전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 그 발명 뒤에 숨겨진 아이디어를 자세히 살펴보자. 고양이 눈은 정말 아름답다. 고양이가 우리를 오랫동안 응시하며 천천히 눈을 깜빡이는 방식에는 묘한 매력과 신비로움이 있다. 가까이서 고양이 눈을 보면 매력적으로 느끼는 이유를 쉽게 깨닫게 된다. 고양이 눈을 들여다보면 눈동자 중앙에 동공이 있다. 이는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한다. 동공 너머에는 눈의 가장 안쪽을 덮고 있는 조직으로 빛에 민감한 층인 망막이 있다. 망막은 광수용체라는 특별한 세포로 구성되었으며 광수용체가 빛을 전기 신호로 변환하면 그 신호가 시신경을 거쳐 뇌로 전달된다. 뇌에서 전기 신호는 이미지로 해석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본다. 화창한 낮에는 광수용체가 제대로 작동할 만큼 빛이 충분하므로 인간의 동공은 수축한다. 반면 어둠 속에서는 가능한 많은 빛을 들여보내기 위해 동공이 확장되어 우리는 더욱 선명하게 물체를 볼 수 있다. 고양이의 동공도 이와 똑같이 작동한다. 그런데 고양이 눈은 동공의 형태가 인간의 동공처럼 둥글지 않으며 수직으로 벌어진 틈새와 비슷하다. 이런 길쭉한 동공 덕분에 고양이는 기품 있고 우아해 보인다. 인간의 동공과 비교하면 고양이의 수직 동공은 빛에 훨씬 빠르게 반응하며 모양을 바꾼다. 게다가 더 많은 빛이 들어오도록 확장될 수 있으므로 한밤중 쥐를 쫓을 때 굉장히 유용하다. 고양이는 또한 손전등을 비추면 눈이 아주 선명하게 빛난다. 고양이 눈에 빛이 들어오면 인간의 눈과 마찬가지로 망막의 광수용체에 직접 부딪힌 빛이 전기 신호로 변환되어 뇌로 전달되는 동시에 다른 현상도 발생한다. 일부 빛이 망막을 거쳐 이동해 망막 뒤에 있는 아주 특별한 조직층에 부딪히는 것이다. 이 조직층은 휘판이라고 불리며 라틴어로 밝은 테피스트리를 의미한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휘판은 반사율이 높은 표면이다. 휘판에 부딪힌 빛은 망막으로 다시 반사된 다음 광수용체 세포에 포착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휘판이 망막으로 도달하는 빛을 증폭하면 고양이는 어스름한 황혼과 새벽에도 탁월한 사냥꾼이 된다. 휘판에서 반사된 빛의 일부는 망막을 통과하고 나머지는 광수용체에 흡수되는 대신 고양이 눈을 빠져나와 밝게 빛나는 빛으로 우리 눈에 보인다. 그런 까닭에 고양이 눈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한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휘판이 없으므로 우리 눈은 어둠 속에서 빛나지 않는다. 고양이 눈은 생명을 구하는 기발한 발명품이 탄생하는데 영감을 주었으며 그것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1930년대 영국으로 가야 한다. 1930년대 초 도로는 어땠을까? 크고 작은 도시에는 가로등이 있었으나 시골에서는 달이 꼬불꼬불한 길을 안내했으며 당연한 소리지만 다른 의지할 만한 불빛이 아니었다. 그런데 영국 북부 요크셔에 사는 한 남자가 모든 것을 바꾸려 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정비공이자 발명가인 퍼시쇼는 안개 낀 어느 날 밤에 헬리팩스로 귀가하면서 오늘날의 퀸즈베리 로드에 해당하는 무척 위험한 도로를 달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가파른 언덕길이어서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으나 기울어진 길 아래로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막는 장치는 낮은 울타리뿐이었다. 어두운 밤마을에서는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도로에 박힌 트램 레일에 반사되기 때문에 능숙하게 운전할 수 있었다. 반사된 빛은 길을 쉽게 찾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시골길은 어둠뿐이었다. 언덕길을 운전하던 중 쇼는 놀란 고양이와 마주쳤고 그 고양이는 울타리 위로 뛰어올랐다. 바로 그때 자동차의 헤드라이트가 고양이 눈을 비춰 휘판에 반사되었다. 쇼는 차를 세우고 주위를 살피다가 길을 잘못 들어선 데다 기울어진 길 아래로 떨어질 뻔했음을 깨달았다. 고양이가 아니었다면 그는 아주 끔찍한 사고를 당했을 것이다. 우연히 고양이와 마주친 계기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게 되었다. 길거리에 고양이들이 줄지어 앉아 늘 반짝이는 눈으로 운전자를 안내하면 어떨까? 이후 수년 동안 쇼는 아이디어를 다듬고 발명품을 만드는 일에 전념했다. 1934년 새로운 도로 안전장치로 특허를 출원할 준비를 마친 쇼는 그 장치를
캐츠아이라고 명명했다. 그리고 캐츠아이를 제조하기 위하여 기업 리플렉팅 로드스톤을 설립했다. 퍼시쇼는 캐츠아이를 개발하며 새로운 역반사 렌즈를 활용했다. 역반사 렌즈는 빛이 발생한 곳으로 빛을 직접 반사하는 특수 렌즈로 렌즈에 반사된 빛이 난반사 장치에 반사된 빛보다 훨씬 밝다. 역반사 렌즈는 밤에 광고판을 밝히는 용도로만 수년간 사용되었을 뿐이었다. 이 렌즈가 작동하는 원리는 제조 방식에 있다. 렌즈의 앞면은 평범한 거울처럼 유리로 만들어졌으나 차이점은 뒷면에 있다. 평범한 거울은 뒷면이 평평하지만 역반사 렌즈는 뒷면이 구부러진 거울이다. 뿐만 아니라 역반사 렌즈의 뒷면에는 서로 다른 각도로 놓인 평평한 거울이 2개 이상 있어서 빛이 넓은 각도로 반사된다. 쇼가 제작한 초기 캐츠아이는 역반사 렌즈 한 쌍에 흰색 반구형 고무덮개와 주철 소재의 바닥판이 설치된 형태였다. 이 장치는 내부로 빛이 들어오면 고양이 눈의 휘판처럼 작동하면서 마주오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빛을 반사했다. 또한 캐츠아이가 도로 중앙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하얀 선을 형성한 덕분에 반대 방향으로 주행하는 차량이 구분되었다. 운전자는 밤에도 캐츠아이에 반사된 빛을 보며 가려던 길을 따라 계속 운전할 수 있었다. 캐츠아이는 자동차가 실수로 밟고 지나가도 신축성 좋은 흰색 고무덮개 덕분에 부서지지 않았다. 이후 제작된 캐츠아이에는 빗물을 모으는 작은 웅덩이가 있어서 렌즈가 깨끗이 유지되었다. 또한 캐츠아이 덮개는 도로 한가운데로 치우쳐 달리는 운전자에게 신체적, 청각적 경고 신호를 보냈다. 처음에 쇼는 캐츠아이에 투자하도록 당국을 설득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공중폭격기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하여 영국인은 야간에 모든 조명을 끄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자 쇼의 캐츠아이가 어두운 도시와 시골거리를 달릴 수 있도록 운전자를 돕는 유일한 장치가 되면서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쟁이 끝난 뒤 캐츠아이는 교통부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고 영국 정부는 캐츠아이를 전국에 설치하라고 명령했다. 쇼의 발명품은 얼마 지나지 않아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쓰이게 되었다. 영국 이외의 나라에서는 렌즈색이 다른 캐츠아이를 설치해 도로 중심과 도로변을 구별하거나 미끄러운 도로의 입구와 출구를 표시한다. 형태는 수년 동안 바뀌었으나 한 가지는 변함없다. 캐츠아이가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했다는 점이다. 여러분도 동의하리라 믿는다. 캐츠아이는 고양이처럼 멋지고 영리한 발명품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